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어제 알았던 사실이 오늘이 되면 낡은 정보가 되어버리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때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렵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읽어온 소중한 보금자리, 내 집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고민의 무게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라의 경제정책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도무지 방향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막겠다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등 온 힘을 다해 돈줄을 옥죄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바로 그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도록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마치 한 손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애써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불길이 꺼질세라 조심스럽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같은 참으로 알쏭달쏭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서로 상반되는 듯한 움직임을 동시에 보이는 걸까요? 그 속내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커다란 목표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띄워서 잠자고 있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면 기업들은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사람을 더 뽑는 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라 경제 전체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쏠려 있다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며 얻으신 그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정부가 바라는 대로 주식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얌전히 머물러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운 좋게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계속해서 묻어두려고 할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큰 수익을 손에 쥐고 나면 그 돈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믿는 어딘가에 주차시켜 놓고 안심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확실하고 믿음직한 자산으로 깊이 각인된 것, 그것은 바로 땅과 집, 즉 부동산입니다. 결국 당장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던 돈의 거대한 물줄기도 한 번, 두 번 방향을 틀어 결국에는 다시 부동산이라는 더 크고 깊은 강으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돈의 흐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공사비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값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건비가 가장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귀한 인력을 어렵게 모셔와도 안전 문제 때문에 공사 속도를 함부로 낼 수도 없으니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만 갑니다. 시간은 곧 돈인데 공사가 하루 이틀 늦어질수록 건설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 지금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평당 1,000만원, 2,000만원씩 무섭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들보다는 그나마 가격이 싸다는 인식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는 있지만 만약 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 주변 시세보다도 비싸지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더 이상 터무니없이 비싼 새 아파트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건설 시장의 깊은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 아파트의 가격이 저렇게 비싸진다면 그보다 저렴한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한쪽으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양날의 검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인 셈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서울과 지방의 상황을 극명하게 가르며 양극화라는 단어를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서울은 앞으로 몇 년간 새로 지어질 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싼 공사비를 반영한 새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전체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의 가격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도 더 좋지 않은 곳에 짓는 새 아파트가 훨씬 비싼 가격으로 나오니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한나라 안에서 서울은 집이 없어 난리인데 지방은 집이 남아돌아 걱정인 참으로 기이하고 안타까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시기, 우리 인생 후반전 교실의 학생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과연 어떤 지혜의 나침반을 가지고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며 앞으로 부동산 세금과 대출 정책은 또 어떻게 우리를 옥죄거나 풀어줄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변수 속에서 내 평생의 자산인 소중한 집 한 채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또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 인생 후반전 교실에서는 그 무겁고 답답한 고민의 실마리를 속 시원하게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던져드린 그 복잡한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은 불안하고 정부의 정책은 헷갈리기만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공급, 즉 새로 짓는 집의 문제에 숨어 있습니다. 요즘 집 한 채를 짓는 것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비싼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무섭게 오른 것이 바로 인건비, 즉 사람의 품삯입니다. 이제는 기술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다 보니 사람 쓰는 비용이 자재값을 훌쩍 뛰어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여기에 안전을 위해 공사 속도를 무작정 낼 수도 없으니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공사가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심정일 겁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지금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매년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낡은 아파트들보다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다는 생각에 로또 분양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는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머지않아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보다도 더 비싸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비싼 새 아파트를 외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미분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기존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신 오래된 아파트, 이른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덩달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 것이 저렇게 비싸니 그나마 저렴한 한 것이라도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의 집값은 새 아파트가 끌어주고 오래된 아파트가 뒤를 받쳐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은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비싼 공사비를 들여 새로 지은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내놓으니 과연 누가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요? 심지어 입지는 기존의 좋은 아파트들보다 더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성 미분양이 쌓일 수밖에 없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서울과 지방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앞으로 2~3년 뒤에는 서울에 새로 들어설 집의 숫자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통계적으로 서울에는 매년 4만 가구 정도의 새 집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절반인 2만 가구에 불과하고 내년과 내후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계획된 공사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맡긴 조합과 돈이 더 들어간다며 공사를 멈춘 건설사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는 곳마저도 공사가 8달이나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입주해야 할 아파트는 내년에 입주해야 할 아파트는 그 후년에 입주하는 식으로 모든 일정이 거북이 걸음을 하게 됩니다. 공급 부족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즉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법인데 집값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은 아예 집 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지금 사는 집에 머무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2~3년 뒤에 실제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때 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땅을 파서 4년 안에 아파트를 지을 방법은 없으니
아마도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장 집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몇 년 뒤에 지어질 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미리 드립니다 하고 약속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요를 묶어두는 일종의 심리적인 안정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비싸고 공급도 불확실하다면 도대체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풍선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서울이라는 풍선을 꽉 누르니 그 바람이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기도와 인천입니다. 실제로 너무 비싸진 서울을 떠나 비교적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 10년간 부동의 상위권을 지켜온 4곳의 도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경기도의 F4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등은 과천, 2등은 성남, 그리고 하남과 광명이 공동 3등입니다. 이 4곳은 항상 경기도의 집값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남시의 분당구는 판교라는 유명한 신도시를 품고 있는데 최근에는 판교의 새 아파트들보다도 오히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를 품은 단지들이 더 무섭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난 정부에서 깎아주었던 세금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기조가 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비율이 있는데 이를 현재 60%에서 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국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그 중간인 70%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커지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아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다주택자들을 향한 세금 압박이 매우 거세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실제로 집값이 잠시 주춤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지금 강남과 같은 고가 주택 지역에는 1주택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이 집을 팔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리 집을 물려주는 증여를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공사비와 그로 인해 불안하게 흔들리는 새 아파트, 분양가, 서울과 지방이 전혀 다른 세상처럼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지도 모르는 세금 문제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더 답답하고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상에서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후반전 교실의 지혜로운 어르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성급하게 배의 방향을 트는 선장은 가장 먼저 난파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며 쌓아오신 어르신들의 깊은 연륜과 통찰력이야말로 이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갈 가장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불안한 소식에 귀가 솔깃해져서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보금자리를 섣불리 처분하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내 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온 그 소중한 집은 단순히 돈으로만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앞으로 공급이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을 가지고 계신 주택자 어르신이라면 웬만한 세금 부담이나 시장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며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더욱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믿고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잠자는 자산을 일하는 자산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평생의 자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어 막상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편안하게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내 집이라는 든든한 자산이 더 이상 잠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매달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나중에 그 오른 만큼을 자녀들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도 있으니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부족해 고민이시라면 이 주택연금 제도를 나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만약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무조건 서울만을 고집할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진 서울을 벗어나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 예를 들어 과천이나 성남, 하남, 광명과 같은 곳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서울 못지않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더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다양한 선택지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생 후반전 교실의 어르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고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지혜롭게 파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그 무거운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저희 인생 후반전 교실의 다음 수업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저희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한 오늘 내용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편안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값진 공부는 없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부디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